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 이 안과의사 김무현 유튜브 사이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 아이 콘택트입니다. 저한테 이제 고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나 또 상담하고 싶거나 또 불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로 했고요. 저희 병원 직원 중에 뭐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지만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직원이 한 명 나오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이걸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누가 나와서 무슨 소리 할지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이 참,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이제 우리 병원의 또 인기 유튜버인 요니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양희은 검안사이고요. 연희 검안사라는 이제 채널로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오늘 원장님한테 고민 상담하는 시간이라고 하길래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드려야죠. 근데 뭐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술 먹으면서 뭐 고민 얘기 들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삼촌, 오빠 뭐 이런 역할도 있거든요. 사장님 역할도 물론 있지만 아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 너 불만 있어? 말해봐. 이런다고 그 말이 나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 요새 표정이 왜 그러니? 아, 제 표정이 안 좋았나요, 원장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일단 저는 검안사잖아요. 그래서 검안사로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안경과학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제 중에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검안사라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검안사 이거 과연 몇 살까지 할 수 있냐?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또 수명이 짧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과 의사 이제 원장님이시니까 솔직하게 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내가 언제까지 이 기술이 좋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많은 후배들과 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직장인 다 그럴 테고.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의 정년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이 병원다워지는 게 사실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린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규모가 좀 제법 있는 그런 개인 의원인데 우리 연희검안사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되듯이 나에게도 비전이 있어야지 매일매일 또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나의 비전은 뭐냐 하면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안과 병원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이 나이든 관리자의 자리와 역할들이 더 많이 제공되고 더 많이 우리를 기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나이 들어서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밝은데요. 뭔가 좀 더 병원이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좀 기대가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포부도 좀 생기고요. 그렇게 돼야 되죠. 예, 쉽지 않은데 일종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난 월급 잘 주죠. 한 번도 안 밀렸죠. 그럼요. 그런 거 없죠. 예. 청춘을 투자한 것에 대한 부채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제일 인생의 좋은 시기를 나와 GS 안과에 투자를 했으니 20대, 30대 그 좋은 시기를 네. 그 좋은 시기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좋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영자로서의 부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해야 되고 안 망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커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내 할 일이라고 또 많이 느끼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검안사의 중요성이겠죠. 이 검안사라는 사람이 안과에서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이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저도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요.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이 되어 있어야 해요. 처음 면허 따고 막 시작한 사람이 아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과의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돌려차기 같은 거예요. 느릿느릿 차면 상대가 피하고요. 잘못 차면 지가 넘어지거든요.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은 계속 발전이 돼야 될 것이고 근데 그보다 앞서서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화된 기계가 있는데 굳이 자동화된 기계를 이 사람을 통해서 쓰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검사받고 뭔가 더 솔직한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1차적인 접촉을 해주는 병원에서는 보면 제일 중요한 전사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많은 연습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연습은 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요구하자면 기술만 좋은 사람보다는 심성 좋은 사람이면 네.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30대잖아요. 30대인데 딱 이 시기에 딱 여자 비슷한 이제 저랑 그런 고만사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의 거의 모든 고민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원장님 언젠간 결혼을 하겠죠. 언젠가 또 출산도 하겠죠. 해야겠죠.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사실 이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할 수 있을까? 받아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이 요즘에 좀 많이 드는데 원장님이 이제 병원의 이제 오너이시기도 하시니까 원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게 맞는 일인지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사회 전체 경단녀 문제에 대한 뭐 고견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병원 내부에서 보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체력을 필요로 하는 반복해서 뭔가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은 후배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검한 파트의 이 여직원들이 적당한 경험과 연차가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대면 접촉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또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상담 파트로 전환시키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 애써서 키운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는 오히려 잘 데리고 가야 이득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육아휴가, 출산휴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이거를 막 돈으로만 따지면 꼭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저 정도의 엑스퍼트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그 사람이 그동안 실수한 것도 감수한 비용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자르는 것보다 휴가 주고 다시 복직을 하는 게 훨씬 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오늘 이 시간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제 고민을 이제 들어주시는 건데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통을 하나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칠렐레 팔렐레 달고 약간 남미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이 큐시트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거나, 그러니까 안과 얘기는 뭐 늘 하는 거지만 다른 걸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 이거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또 이런 걸 준비를 해달라고 하니까 혹시 또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답을 달고 또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힘냅시다. 이제 원내에서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검안사가 누군가 이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원장님의 원픽은 누굴까요? 있어도 얘기 안 하겠죠. 오늘 아니, 진짜로 또 원픽을 한 사람만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제자리에서 열심히 잘 하니까. 신모 검안사가 인사를 제일 잘해요. 길게 또박또박 인사를 잘하는 신모 검안사도 있어도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한 명만 뽑아주세요 하면 나는 우리 김현배 이사 뽑죠. 네.